스칼렛 요한슨, 채닝 테이텀 주연의 Fly Me to the Moon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두 배우의 캐스팅 정보 말고는 장르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상을 했고요. 개봉 당일에도 상영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안 보면은 극장에서 영영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영화의 장르는 공식적으로 로맨스 코미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로코물보다는 마케팅 비즈니스물에 가깝다라고 느꼈고요. 이 영화의 큰 줄기가 두 남녀 주인공 간의 감정선 같은 게 아니라 아폴로 11호가 어떻게 발사되었는지의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사건인 아폴로 11호 사건을 다뤘다라고 해서 현실 고증을 철저하게 한 그런 작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 소재만 따온 대체 역사물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2시간 11분이라는 이 플레이 타임 동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구간 없이 꽤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감상을 했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존재하는 그런 작품이었지만 만족도의 평균치로 보자면은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후반부까지의 내용은 그냥 다 언급을 하고요. 마지막에 그 결말 부분만 언급하지 않는 정도로 좀 절충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영화의 배경은 1969년이라고 한번 나오죠. 소련과 미국이 이데올로기 다툼의 일환으로 경쟁적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던 시기의 이야기고요. 영화상에서는 소련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아폴로 1호 발사 과정에서 조종실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주비행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 대한 이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좀 시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연이은 실패에 의해서. 그래서 나사에서는 좀 급하게 마케팅 전문가인 이 스칼렛 요한슨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극중 캐릭터 이름이 아니라 배우 이름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스칼렛 요한슨은 마케팅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거짓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대신에 능력이나 그런 마케팅 수단에 대한 효과는 확실하게 뽑아내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칼렛 요한슨과 부딪히는 게 나사의 기술 실무 관리자 같아요. 실무 관리자인 채닝 테이텀이에요. 이 채닝 테이텀은 누구보다도 아폴로 11호 발사 계획의 진심인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계속 영화 내내 서로 애정 어린 감정도 교환을 했다가 일할 때는 서로 부딪히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공식 장르는 로맨스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요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 영화는 이 둘의 감정선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나사로 돌리기 위한 이 스칼렛 요한슨의 마케팅 전략을 중후반부까지 중점으로 다루거든요. 근데 이걸 또 좀 부족하게 다루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되게 잘 그려요. 그래서 이게 중후반까지 보는 재미 요소는 이 스칼렛 요한슨의 마케팅 전략이지 이 둘의 감정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로코물보다는 마케팅 비즈니스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긴박하게 거기에 대응하고 임기응변을 발휘해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이런 상황들이 꽤 흥미진진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둘의 감정선은 뭔가 좀 별책부록 같은 그런 느낌으로 껴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코미디 요소도 유쾌하긴 한데 빵빵 터지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피식하게 되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웃음이 안 나오지만 그냥 감정적으로는 재밌네 이 정도 느껴지는 그런 코미디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식 개그여서 한국인의 정서에는 안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로코물의 장르에 비해서는 그런 느낌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중후반부까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달 착륙 음모론에 대한 내용으로 극이 급선회가 돼요. 아폴로 11호의 발사 준비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공한 걸로 보여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애초에 이 정부는 이런 기술 투자나 기술 발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이 승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고 안 하고는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 B로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게 달 세트장을 만들어서 발사 당일에 이 달 착륙 순간 같은 것들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생중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아폴로 11에서 촬영하는 그런 그 장면이 아니라 이 달 세트장에 있는 그 달 착륙 장면을 송출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화질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꿈도 못 꾸지만 옛날 그 브라운관 TV에 되게 지지직거리는 그 흑백 화면이라면은 이 세트장에서 촬영을 해도 뭐 좀 그럴듯하게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달 착륙 자체가 조작이 됐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었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모론은 달 착륙 자체가 아예 된 적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세트장이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음모론이 있는데 이 영화상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실제 달에 가긴 가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뭐 송출이 갑자기 뭐 끊길 수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 안전하게 실제 보내긴 보내되 TV로 송출하는 장면만 이제 세트장에서 촬영 걸로 보내자 이런 식의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아폴로 11호는 무사히 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남녀 주인공은 조작된 달 착륙 장면을 TV로 송출하려는 그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내용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의 진실 혹은 거짓의 재질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이 영화의 중요 키워드는 진실과 거짓으로 압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마케팅을 위해서는 거짓말과 조작도 서슴지 않는 캐릭터라고 했죠. 그리고 채닝 테이텀은 우수한 이 공대생답게 팩트와 진실을 추구하는 캐릭터이거든요. 한 명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캐릭터고 한 명은 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인데 이 두 캐릭터가 과연 이 달 착륙을 실제로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TV를 통해서 이 페이크 송출을 하라는 그 미션을 성공할 수가 있을지 요게 이제 후반부의 관건으로 작용하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흥미진진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모두가 믿는 거짓과 아무도 믿지 않는 진실이라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까지 거창한 메시지를 막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그 정도의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맨스라는 장르를 붙이기에는 두 캐릭터 간의 감정선이 튀는 구간이 존재를 하고 코미디라는 장르를 붙이기에는 박장대소할 만한 장면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재미의 평균치는 좀 기대 이상이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우주선 발사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의외로 극장에서 봤을 때 되게 실감나게 그걸 묘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발사할 때 엄청난 막 화염을 뿜으면서 진동과 막 굉음을 막 내뿜잖아요. 소리도 공기의 진동이니까 그거를 극장 사운드로 보면은 우주선이 발사될 때 두두두두두 하는 그 공기의 진동이 실제 극장 스피커를 통해서 내 몸으로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극장에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중후반부까지는 마케팅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장면만 나오니까 그냥 이 영화는 실제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케팅 비즈니스물로 그려가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후반부에 나오는 로켓이 발사되고 달에 착륙하고 이런 장면들의 묘사를 실감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포인트로 해서 극장에서 한번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TV 독점 스트리밍 작품이던데 극장에 잠깐 걸어놓고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영관 확보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극장에서 보실 수 있을 때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맛있게 하네. 첨언하자면은 이 두 인물의 패션이 되게 또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 스칼렛 요한슨의 패션이 진짜 매 컷마다 막 형형색색의 예쁜 옷으로 막 갈아입고 나와서 그걸 보는 재미는 있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보기에는 되게 훈훈하고 좋거든요. 근데 어디서 몰입이 좀 깨졌냐면은 여기 나오는 모든 나사 직원들이 유니폼을 다 입고 있어요. 넥타이에 흰색 와이셔츠에 다 입고 있는데 채닝 테이텀만 되게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다들 유니폼 입고 있는데 쟤는 뭔데 옷을 저렇게 입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 몰입감이 깨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그냥 보기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이 미 투 더 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